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레틴A 사용법 색소 침착 피부편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색소 침착 피부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색소 침착 관리를 하기 전에 정말 궁금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미, 잡티, 하이퍼피그먼테이션, 멜라즈마 이와 같은 색소 침착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수없는 노력을 해왔는데요. 여러 가지 하이퍼피그먼테이션 없애는 그런 비싼 세럼들도 사보았고요. 레이저 치료도 받아봤고요. 자외선 차단도 철저히 하고 심지어 양산을 쓰고 다니고 갖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과 정성을 들였는데도 얼굴이 만족할 만큼 깨끗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색소 침착은 왜 나아지지 않고 점점 진해지기만 하는 걸까요? 색소 침착 좀비설을 해석해 보면 색소 침착에 대한 질문에 상당 부분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피부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안 하던 운동을 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비가 나오는 시리즈 드라마를 켜고 러닝머신에서 빨리 걷고 있어요. 일단 너무 무서우니까 운동의 고통도 잊을 수 있고요. 운동할 때 효과 좋았던 좀비물이 킹덤, 워킹데드, 좀비와 성격이 비슷한 괴물이 나오는 기묘한 이야기까지 제가 운동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좀비들이 저를 막 따라오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면서 운동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징글징글한 좀비들과 기미가 똑같구나. 색소 침착과 좀비의 유사성 첫 번째, 계절과 온도 영향을 받는다. 여름이 되면 더 짙어집니다. 두 번째, 시즌별로 나옵니다. 올해 웬만큼 처리해도 다음 해에 또 기어 나오죠. 셋째, 완전 박멸이 안 됩니다. 다 없앴다고 생각해서 안심을 해도 어딘가에 원인이 남아 있다가 또 다음에 기어 나오죠. 넷째, 숙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멜라닌을 생성해내는 멜라노사이트 세포를 저희가 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색소가 올라오는 거죠. 다섯 번째, 고로 답이 없다. 색소 침착 치료는 누구라도 정확한 정답을 내어놓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전문가들 영상, 화장품 회사 영상, 광고 이런 걸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제품들도 다 써보고 어디 전문가들 트리트먼트 받아봤는데도 지금 수십 년째 계속 색소 침착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조금 현명해져야 합니다. 이 색소 침착에 대한 전문 영상을 최근 보신 분들은 막 더 헷갈리실 거예요. 이 색소 종류가 개인마다 다 다르고 결국은 색소가 흐려지지 않고 더 짙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피부 타입도 다르고 색소 종류도 다르고 색소가 발병하는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도 다 달리하고 레이저도 달리 사용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이드로퀴논 4%를 쓰면 기미가 흐려지기는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 더 진해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뒤에 그 얘기도 할 건데요. 어떤 관리를 받아서 색소가 짙어질 확률이 겨우 1, 2%라고 해도 제가 거기에 속하면 확률이 100%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온 색소들은 어떻게 뭐 잘 바르고 해를 가리면 겨울 돼서 좀 들어가지만 어떤 센 트리트먼트 후에 다시 올라온 어떤 연고를 발랐다든지 아니면 어떤 필링이나 레이저를 했다든지 이 이후에 올라오는 색소는 정말 걷어내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구 자료도 약간씩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각질을 과도하게 벗긴다고 해서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없던 때도 있어요. 그 시절에 미국 피부과 스킨케어실에서 뭐가 유행했냐면 마이크로더머브레이션이라는 걸 수년간 썼거든요. 그게 크리스탈 필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이아몬드 가루, 미세한 크리스탈 가루로 얼굴을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그럼 새살이 돋으면서 이 리서페이싱 돼서 피부가 너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그것도 과도한 각질을 떨어뜨리는 관리로 오히려 자외선을 쬐면 색소가 더 진해지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지금 마이크로더머브레이션 쓰는 병원이나 스킨케어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가 새로 나온 걸 해도 그게 수년 후의 데이터를 저희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 스스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피부는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제가 자기 주도형 스킨케어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잖아요. 뭔가 색소가 막 올라오고 피부가 칙칙해요. 그래서 어디를 관리를 받으러 갔어요. 기미를 없애주세요. 레이저나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받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생 관리를 가신다면 본인이 가지신 색소 종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충분히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나면 미국이나 한국 피부과 상담 시 질문 요령에 대한 영상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위 레벨의 레틴 A와 색소 관리에 대해 연관지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미 색소 좀비설을 파악한 저희는 조금 더 현명하게 색소 관리에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을 좀 더 다양하게 봐주신다면 제가 이 피부관리 영상도 더 다양하게 업로드를 할 텐데요. 지금 유튜브에서 노출되는 영상이 이 레틴 A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레틴 A를 사용한 관리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의 클릭베이스가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레틴 A를 사용한 색소 침착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틴 A 스티바 크림이나 레티놀도 이론적으로는 색소 침착을 완화시키는 성분이에요. 저희가 이 레티놀을 색소 침착 완화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주름 개선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레티놀가 광민감성이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바르고 햇빛을 봤을 때 더 민감해지고 자외선에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색소 침착용으로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안 바르고 밤에만 바릅니다. 그러나 이 레틴 A의 효능이 뭐예요? 이 셀 턴오버, 각질 재생 주기를 빠르게 하는 거잖아요. 색소의 막 종류에 대한 설명까지 붙이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오늘은 제가 레틴 A와 결합해서 색소 침착을 누르는 방법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원인이 어떻게 됐든 색소가 올라왔어요. 그 칙칙한 색소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럼 1번으로 생각할 게 각질 정리죠. 여름철에는 어떤 각질을 건드리는 관리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저희가 이제 드디어 시즌이 온 거예요. 10월, 11월, 12월, 1월 이럴 때 기미 관리를 잘 해놓으면 다음 해에 좀 더 환한 얼굴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외선을 아예 빼고 생각을 해보죠. 아예 자외선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레틴 A는 기저층에서 올라오는 각질을 떨어뜨릴 때 함께 올라온 색소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 시간 동안 막 개개인을 따라다니면서 얼마 동안 자외선이 막 열기에 노출되는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외선 데미지 때문에 레틴 A만으로 충분한 색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비타민 항산화제를 이용해서 격주로 색소 침착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틴 A 사용법은 제가 정상 피부편, 건성, 지성 피부편으로 다양하게 업로드를 해 놓았기 때문에 피부 타입별 사용 방법을 보시면 좋고요. 주름 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이 스티바 레틴 A 크림을 2달, 3달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색소 침착 관리를 본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레틴 A의 셀 턴오버 주기, 세포 재생 주기, 표피 회전율 증가의 장점을 가져오고 여기에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는 항산화 세럼을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티바 크림 바르고 비타민C 발라도 되냐? 같이요? 같은 날?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관리 플러스 생관리는 좋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 비타민C를 안 바르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비타민은 또 햇빛과 공기에 산화된다고 하는데 아침에 용량이 센 비타민C를 바르기도 그래요. 그럼 이 비타민C는 언제 발라요? 얼굴에 주름은 없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막 칙칙한 느낌이 들 때 이 레틴 A를 포기하고 다시 비타민C 관리로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럴 때 하는 관리예요. 한 주씩 번갈아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엠마가 다시 왔어요. 깨끗이 한 세안한 얼굴에 토너를 발라서 약간 드라이 시키고요. 완두콩 사이즈를 얼굴에 덜어서 여러 닷을 찍어줍니다. 작은 양으로 얼굴 전체를 도포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흡수를 시켜줍니다. 충분히 흡수가 되면 5분, 10분 텀을 주고 그 다음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돼요.
본인이 가지신 보습제 중에 순한 보습제를 써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각질을 건드리는 관리를 했을 때는 피부 재생에 좋은 알로에 크림이나 비타민 A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비타민 E 크림을 쓰셔도 돼요. 또는 비타민 E 오일을 본인이 가지신 크림에 섞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얼굴이 건조하면 크림을 더 발라서 충분한 보습을 주시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레틴 A 관리인데요. 이 관리를 일주일 동안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되면 드디어 그동안 아껴왔던 저희가 항산화 제품들을 바르는 거예요. 아침에는 좀 더 순한 이런 니아신아마이드 계열 세럼을 쓰시고요. 비타민C, 코직애시드 이런 미백에 좋은 성분이 든 제품들을 쓸 거예요. 요즘에 시중에 나오는 이 미백용 제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비슷하거든요. 한 계열은 글리칼릭 애시드하고 비타민C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짝 각질을 녹여주면서 비타민C를 쓰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레티네일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일주일 동안 각질을 상당 부분 턴오버 시키면서 건드려 놓습니다. 글리칼릭 애시드를 같이 쓰시면 안 돼요. 비타민C가 중점적으로 들어있는 좀 앰플형 제품을 쓰시면 되는데요. 이건 닥터 펠리칸 MD의 비타민C 이스터죠. 레티네일 관리를 하고 바르면 괜찮은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이 세럼도 이제 쓸 수 있고요. 이건 저녁에 쓰는 거죠. 요즘 대표적인 비타민C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홈쇼핑에서 굉장히 많이 파는 거죠. 퍼스트C 많이 팔고요. 클리니크 제품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여기 비타민C 캡슐이 들어있어서 바로 따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가격대도 비슷할 거예요. 이런 정도의 비타민C. 이걸 한번 오픈하시면 다 쓸 때까지 한 2주 안에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가 변질되지 않게 쓰는 거예요. 비타민C 계열의 제품들을 레이어해서 써주셔도 됩니다. 비타민C 들은 크림인데 제가 요즘에 쓰고 있거든요. 완전히 비타민C를 충만하게 또 일주일을 보내세요. 그 다음 주가 되면 다시 레티네일 관리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레티네일가 너무 세다 그러시면 그 한 단계 아래 레티놀을 쓰셔도 돼요. 사실 이런 레티놀을 쓸 때는 저녁에는 레티놀, 아침에는 비타민C 이렇게 관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 레티네일을 바르고 비타민C 앰플을 바르는 건 너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주씩 격주 관리를 해서 미백 관리를 해줍니다. 하이드로퀴논 든 세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제 샘플 박스에 들어서 갖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하이드로퀴논 2%의 글리칼릭 애시드하고 비타민C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어떻게든지 미백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관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미백용으로 나온 세럼들을 많이 써봤거든요. 비싼 것도 써봤어요. 몇십만 원짜리 라프레리, 캐비어 어쩌고 이런 걸 다 써봤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떤 하이드로퀴논하고 이분 배럴이 들어있는 특수 미백 성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썼을 때보다 오히려 항산화 관리를 했을 때 색소들이 편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지금 좀비를 퇴치해야 되는 것과 같거든요. 이 색소는 파내고 때려잡는다고 해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좀비란 말이에요. 이 색소는 파내는 것이 아니라 눌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리칼릭 애시드, 하이드로퀴논 이렇게 색소를 파내려고 하는 관리를 해도 이 색소들이 결국 없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기어 나올 때 더 세게 기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게 기어 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눌러주는 항산화 관리를 했을 때 롱텀으로 피부가 편하고 색소 침착도 숨어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얼굴이 하얀 편이고 이 색소 침착을 많이 달고 살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이 색소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옛날에 마이크로더머브레이션 이런 것도 받아보고 그 이후에 진해진 색소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 심하게 때려잡으려고 얼굴을 막 벗겨내는 관리를 하면 오히려 한두 달 후에 색소가 더 진해지는 현상을 겪고요.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항산화 관리를 하면 롱텀으로 베네핏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색소는 한 번에 때려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레티네이와 비타민C 관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서 피부가 지쳤다고 느끼시면 한 주는 이런 센 관리들을 빼내시고 그냥 피부를 편하게 하는 보습 진정 관리를 하셔도 됩니다. 생활이 흐트러져서 피부가 피곤한데도 굳이 센 관리를 이어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부 상태가 편안한지를 살피셔야 돼요.
저희 아시안 여성들이 가진 색소를 미국 피부과에서 보면 이걸 멜라지마라고 하거든요. 이 멜라지마는 호르몬성이기도 하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고요. 임신했을 때 진하게 올라왔다가 출산 후에 다시 가라앉기도 합니다. 이 멜라지마는 자외선에도 취약하지만 열에도 취약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레티네이 바를 때 사우나 가도 되나요? 이제 사우나 얘기는 저희 이제 하지 말기로 해요. 피부 노화를 논할 때 이 사우나는 안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열이 훅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콜라겐은 파괴되고 색소는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열이 무엇이든 간에 사우나에서도 그렇고요. 밖에 나와서 더워도 그렇고 음식할 때 막 열기가 올라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대부분 관리를 하죠. 뭐 아이스 롤러도 돌리잖아요. 냉장고 문이라도 열고 얼굴을 넣어놓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열이 오르면 선풍기도 들고 다니다 열을 바로 떨어뜨려 주는 게 피부에는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강도처럼 복면을 쓰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도 관리를 하지만 자외선과 열기를 다 100% 차단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100% 차단하기 어려운 자외선과 열기를 가지고 너무 센 관리를 하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드로퀴논 4%가 든 제품이나 레이저 치료는 향후 10년 안에는 받지 않기로 이미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그 호르몬이 막 요동을 치는 나이존에 들어왔잖아요. 앞으로 5, 6년 동안 호르몬성으로 엄청나게 기미가 짙어질 예정인데요. 이걸 최대한 파내는 게 아니라 누르는 방법으로 항산화 관리를 해서 편안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나이별, 상황별 피부 컨디션과 색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센 관리를 결정하셨으면 피부과에 가서 상담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리서치를 하셔서 자기 주도형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서 좋아진 관리가 내 피부에 절대 맞지 않아요. 특히 색소 침착은 더 그렇습니다. 메이크업으로 가려지는 것은 색소가 아니다. 저는 메이크업으로 상당 부분 이제 색소가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색소 고민은 별로 안 해요. 메이크업을 지우고 환한 형광등 밑에서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거울로 보면 색소가 다 보이죠. 누구나 보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젊고 하얗고 색소 하나도 없는 친구들도 이렇게 우드램프 밑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색소가 깔려 있어요. 우리가 멜라노사이트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멜라닌이 생성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단 그 멜라닌이 막 상위층까지 밀고 올라와서 얼굴에 자리 잡게 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입은 선 데미지를 오늘 저녁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오늘 굉장히 피곤하고 햇빛을 많이 쬐셨거나 장시간 요리를 해서 막 힛이 올라왔으면 얼른 열기를 떨어뜨리시고 바로 미백 관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걸 이틀, 3일 그냥 방치하시면 한번 생긴 색소들이 좀비 퍼져나가듯이 계속 막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레티네이나 비타민C를 사용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을 충분히 하시고요. 더운데 사우나 안 됩니다. 임신하신 분들 굳이 비타민A 사용량을 늘리실 필요가 없어요. 글리칼릭 애시드나 아하나 바하 다른 각질 제거에 관여하는 성분과 함께 쓰시면 안 좋습니다. 레이저 토닝과 같이 쓰냐고요?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생관리 플러스 생관리를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각질이 뚫린 상태에 새살이 올라오지 않은 그 취약한 부분을 공격받아서 그 부분에 색소 침착이 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색소 침착은 좀비다. 한 방에 때려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전문가적인 관리를 받으신다 하더라도 그 관리 후에 홈케어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각질층의 턴오버 주기를 빨리 하는 레티네이를 사용하면서 비타민C를 격주로 사용해서 각질과 함께 색소를 떨어뜨리는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세안하시고 적절한 항산화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피부에 무언가를 하루하루 해줄 수 있으면, 오늘 입은 데미지를 오늘 관리할 수 있으면 상당 부분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고민연구소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클래스에서 만나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 제품을 간략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격주 관리에 사용한 제품은 트레티노인 레티네이 스티바이 크림이라고 불리는 피부과 처방이 필요한 연고고요. 0.05%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건 좀 도수가 센 거예요. 이 레티네이가 너무 세신 분들은 이렇게 하이 도스 레티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노화성 피부에는 레티놀을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세포 재생 주기를 빠르게 하는 거거든요. 일주일 스티바 관리가 끝나면 다음 주는 항산화 관리를 했는데요. 제가 가진 비타민C 세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펄트C, 이거 한국 홈쇼핑에서 많이 팔잖아요. 이걸 오픈해서 스포이드로 쓰시고 한 병 다 쓸 때까지 쭉 써주시면 좋고요.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 아침에 바르시고 햇빛 세게 받으시면 조금 피부가 민감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저녁에 바르면 괜찮으실 거예요. 클리니크 제품인데요. 프레시 프레스드라고 되어 있죠. 한번 터트리면 2주 안에 사용해야 하는데요. 제가 오픈을 해볼게요. 이걸 오픈하면 바로 써야 돼서 뒤를 이렇게 따고요. 튜브 펌프가 나옵니다. 이걸 누르면 여기 리퀴드와 비타민C 파우더가 섞이는 거예요. 필수 성분 가이드를 보시면 비타민C 파우더를 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비타민C를 액티베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펌프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 제품도 처음에는 색깔이 이렇게 하얗지만 한 2주 지나면 약간 노랗게 변하거든요. 이 페리콘 MD 비타민 C 이스터, 이것도 브라이트닝 세럼으로 괜찮아요. 이 페리콘 MD에서 이 C 이스터를 화장품으로 사용하면서 딛고 일어선 회사거든요. 모닝에 쓸 수 있는 순한 버전 비타민 C2 크림도 있어요. 레티네이 관리를 했을 때는 이후에 알로에 크림이나 비타민 A와 합이 잘 맞는 비타민 E 크림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크림들은 그냥 평범한 수분 크림이지만 다른 관리와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피부 진정시키는 크림들이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비타민 C를 바르셨을 때는 비타민 C 크림을 바르시는 것도 괜찮죠. 5%의 비타민 C가 들어있는 크림입니다. 전형적인 비타민 C 크림이죠. 비타민 E 오일을 하나 갖고 있으셔도 일반 크림에 섞어 쓰실 수 있고요. 아침 루틴에서 비타민C보다 순한 세럼을 원하시면 이렇게 니아신아마이드 계열 세럼을 쓰실 수 있습니다. 피부 아예 미백용이라고 나오는 제품들이 있죠. 제가 예전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샀었어요. 여기 레피드 에이지 스팟 앤 피그먼트 라이트닝 세럼, 그러니까 색소를 완전 흐리게 해준다는 세럼이죠. 하이드로퀴논 2%, 글리칼릭 애시드, 비타민C예요. 이런 제품들이 회사마다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지금 제가 샘플 박스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어서 제 일부 스팟 부분에만 사용할 건데요. 전체 도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글리칼릭 애시드를 필름 목적이 아닌 이게 데일리 위주에서는 쓰지 않아요. 강민감성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민감할 수 있거든요. 연령이 더 어리신 분들은 이런 제품으로 피그먼테이션, 색소 침착 완화하는 데 효과 보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저는 차라리 비타민 B, C, E 등으로 항산화 관리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요즘 한국 제품으로도 이런 항산화 세럼이 나왔거든요. 이런 닥터 펠리칸 MD 같은 컨셉인데 닥터 디퍼런트에서 나온 항산화 세럼이에요. CEQ, 비타민 C와 E와 코엔자임 Q10이 들어있다는 거죠. 비타민 C 15%, E, Q10. 드디어 항산화 개념이 장착된 제품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0.33mm 작은 바를이라 하나 열어서 스포이드로 쓰면 한 2주 안에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타민 C, E, Q10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피그먼테이션 빼준다고 하는 어떤 특수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보다 피부에 편한 것 같아요. 나이와 피부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동안이다, 쌩얼이다, 그건 굉장히 배부른 소리입니다. 메이크업을 해서 괜찮아 보일 때까지가 평준화 존에 머물면서 아주 괜찮은 나이대예요. 그리고 쌩얼로 다니는 게 그렇게 피부에도 좋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도 옷을 입고 해를 받는 것과 옷을 안 입고 해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충분한 선스크린을 바르시고요. 이 선스크린을 바르는 방법도 계속 바뀌거든요. 정말 야외 활동을 오래 한다, 그래서 철벽 선스크린을 발라야 한다면 세럼 바르시고 선스크린 바르시고 크림 바르시고 다시 선스크린 바르시고 징크 옥사이드든 파우더 바르신 다음에 메이크업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모자 쓰시면 돼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이 색소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외선과 열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느냐입니다. 최상위층에 있는 각질에는 색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색소가 포함된 각질들이 탈락되면서 안색이 환해지는 거죠. 각질을 너무 세게 제거하면
각질이 떨어지고 아직 세세포가 막지 않은 그 취약한 부분으로 자외선이 침투해서 데미지를 일으키기가 쉽고요. 이에 각질 세포는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 염증 반응이 또 멜라노사이트를 자극해서 또 다른 멜라닌을 생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클이 한 번 도는데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트리트먼을 해서 얼굴이 환해졌다 해도 그 결과는 한 달 후, 2달 후에 정직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 피부 타입에 맞는 색소 관리 하시기 바랄게요.